7월 6일 로테는 여전히 사경을 헤매는 부인을 간호하고 있네. 그녀는 늘 한결같이 남을 따뜻하게 배려해주는 여자라네. 그녀의 눈길이 닿기만 해도 고통은 줄어들고 행복은 커지는 모양이네. 어제 저녁 로테는 어린 마리아네와 말렌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네. 1시간 반가량의 산책을 끝내고 시내로 돌아와 내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샘터에 다다랐네. 로테는 낮은 돌담에 걸터앉고 우리는 그녀 앞에 서 있었네. 나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네. 그러자 사무치게 외로웠던 지난 날이 생생히 떠오르더군. 그래서 말했네. 내 소중한 샘물이여, 서늘한 네 곁에서 휴식을 취해본 지도 오래됐구나.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는 바람에 너를 바라볼 겨를조차 없었지. 그러고는 내려다보니 마렌이 물 한 컵을 들고 바삐 올라오고 있었네. 나는 로테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 순간 그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새삼 느껴졌다네. 그 사이에 마렌이 물컵을 들고 우리 곁으로 다가왔네. 마리아네가 컵을 받아들려고 하자 마렌이 앙증맞은 얼굴로 안 돼 라고 외치는 게 아닌가. 로테 언니가 먼저 마셔야 해. 그렇게 외치는 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감동받은 나머지 아이를 안아 올려 마구 뽀뽀해 주었네. 그러자 마렌이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는 거야. 어머, 그러시면 안 돼요. 로테의 말을 듣고 무척 당혹스러웠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며 이렇게 달랬네. 이봐 마렌, 깨끗한 물로 세수해. 어서.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나는 우두커니 서서 그 아이가 물에 적신 작은 손으로 열심히 뺨을 문지르는 걸 보았네. 마치 그 기적의 샘이 부정한 기운을 깨끗이 씻겨주어 흉측한 수염이 나는 걸 막아주는 것이라고 믿는 것 같았네. 이제 됐어. 로테가 말했지만 아이는 계속 문지르더군. 많이 씻어야 안심할 수 있다는 듯 언제까지나 씻어내고 있었지. 비렐렘, 자네한테 고백하네만 이제까지 봐왔던 어떤 세례식도 그처럼 숙연하지는 않았을 거야. 로테가 위로 올라왔을 때 나는 한 민족의 잘못을 속죄했던 예언자라도 대하듯이 그녀 앞에 기꺼이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네. 그날 저녁 나는 낮에 받은 감동의 여운이 가시질 않아 그날에 있었던 일을 한 남자에게 이야기했네. 그는 뛰어난 지성미와 그에 뒤지지 않을 훌륭한 인간미를 갖춘 사람이었네. 그래서 내 이야기에 공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반응을 보이더군. 그건 로테가 잘못한 것 같군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네. 아이들에게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을 심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육적 오류가 미신을 믿도록 부추기는 원인이 됩니다. 미신에 노출되지 않도록 아이들을 돌봐야 할 어른이 오히려 부추긴 것 같군요. 나는 그가 8해 전에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떠올라 그냥 내버려 두었네. 그저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은 진리를 되새겼지. 우리는 신이 인간을 대하듯이 아이들을 대해야 한다는 건 말일세. 신은 즐거운 망상을 통해 황홀감을 맛보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시지 않나. 7월 8일 나는 어쩌면 이리도 어린아이 같을까. 눈길 한번 받고 싶어 이리도 안 달나더니 정말이지 어린아이가 따로 없다네. 우리는 바라임으로 갔네. 여자들은 마차를 타고 왔네. 산책하는 내내 나는 로테의 검은 눈동자를 생각했다네. 이런, 나는 바보가 됐다네. 용서해주게. 자네도 그 눈동자를 직접 봤어야 하는데. 간단히 말하겠네. 졸려서 그런지 눈이 감기네. 여자들은 마차에 올라탔고 젊은 W, 젤슈타트, 아우드란 그리고 나까지 도합 4명이 마차 주위에 둘러서 있었네. 산책 중에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 다들 밝고 쾌활한 친구들이었네. 그러는 와중에 나는 줄곧 로테의 눈길을 갈망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끊임없이 옮겨다니기만 했네. 그런데 내게는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이 내게는 눈빛이 머물지 않았네. 나는 결국 천냥한 채 뚱하니 홀로 서 있었지. 그리고 마음속으로 수천 번도 넘게 그녀에게 안녕을 고했지만 그녀는 내게 눈길을 주지 않았네.
마차가 떠나자 어느새 내 눈에 눈물이 고였네. 나는 떠나가는 로테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머리에 꽂혔던 장식이 마차 문 쪽으로 삐죽 나와 있었네. 그녀가 뒤돌아봤다네. 아, 나를 쳐다봤을까? 친구요, 나는 아직도 그게 궁금해 견딜 수가 없네. 틀림없이 나를 돌아본 것이겠지. 그렇겠지. 잘 있게. 역시 난 어린아이 같지. 7월 10일 사람들이 모여서서 로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얼마나 민망하게 행동하는지 자네가 봤다면 정말이지 가관이라고 했을 텐데, 누군가 로테가 마음에 드냐고 묻기라도 한다면 마음에 드냐고? 나는 그런 표현이 정말이지 싫다네. 로테를 좋아하는 사람 치고 모든 감각과 감정이 그녀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 있긴 할까? 마음에 드냐고? 누군가가 오시안이 마음에 드냐고 묻기도 했다만. 7월 11일 M 부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네. 로테가 겪을 마음의 고통을 덜어줄 생각에 나 역시 부인의 쾌유를 간절히 빌고 있네. 요즘은 로테가 부인 집에 머무르고 있어 그녀를 만나기도 쉽지 않네. 오늘은 로테가 아주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네. 부인의 남편인 저 난폭한 수전노 M 노인이 오랫동안 부인을 괴롭혀왔다는 걸세. 그런데도 부인은 군말 없이 고단하게 살림을 꾸려왔다고 하네. 며칠 전 의사에게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자 남편을 불러서 로테도 그 자리에 있었다네. 하소연을 했다네. 제가 세상을 떠난 뒤에 말썽이 생길 것이 걱정되어 당신에게 실토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생활비를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왔어요.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당신을 속여온 것을 용서받고 싶군요. 우리가 결혼했을 때 당신이 준 돈은 부엌 살림에 필요한 비용과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어요. 이후 살림살이며 장사 규모가 커졌지만 당신은 생활비를 조금도 올려줄 생각을 안 두군요. 구체적으로 말해서 살림 규모가 최고로 늘어났을 때도 당신은 일주일에 7굴덴을 주면서 꾸려가라 하셨어요. 저는 군소리 없이 그 돈을 받고 부족한 부분은 매주 가게 매상에서 꺼냈었어요. 설마 살림하는 여자가 가게 매출에 손을 댈 것이라고는 짐작도 못했겠죠. 하지만 안심하세요.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이유는 제가 세상을 떠난 뒤 살림을 맡을 사람이 턱도 없는 생활비로 곤란을 겪을 것 같아서예요. 당신은 분명 전처는 그 돈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억지를 부릴 테니까요. 나는 로테와 인간의 분별력이란 게 때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둔감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네. 지출이 2배나 늘어났는데도 7굴덴으로 부족함 없이 살림을 꾸려나간다면 그 배경에 뭔가가 감춰져 있으리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았으니 말일세. 하긴 자신의 집에 영원히 줄지 않는 예언자의 기름단지가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도 있기는 했지. 7월 13일 아니네. 이건 결코 착각이 아니네. 로테의 검은 눈동자를 보며 나와 내 운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읽었네. 그렇네. 그 점에 대해서만큼은 믿어도 좋네. 그녀는 천국을 이런 말로 표현해도 될까? 아니, 표현할 수나 있을까? 나를 사랑한다네. 나를 사랑한다. 그녀가 나를 사랑하게 된 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는지 모른다네. 이런 말까지 하다니. 하지만 자네라면 모든 걸 이해해 주리라 믿네. 그녀가 나를 사랑하게 된 이유로 나 스스로를 얼마나 숭배하게 됐는지 모르네. 이것은 오만에서 비롯된 나의 착각일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느끼는 진솔한 감정일까? 로테의 마음속에 내가 자리 잡고 있는 한 그 누구도 두렵지 않네. 하지만 그녀가 자기 약혼자와 애정이 깃든 다정한 눈빛으로 이야기할 때면 나는 명예와 지위를 박탈당하고 단검까지 빼앗긴 기분이 든다네. 7월 16일 어쩌다 내 손가락이 로테의 손가락에 닿거나 발이 탁자 밑에서 서로 부딪히기라도 하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전율이 혈관 속을 내닫는다네. 그럴 때면 불에 댄 것처럼 놀라 손발을 뒤로 움츠리지. 그러나 이내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앞으로 이끈다네. 그러면 내 모든 감각은 현혹된 듯 몽롱해지네.
거리낌 없고 순진무구한 그녀의 영혼은 자신의 사소한 정감의 표시가 상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른다네. 대화 중에 별 생각 없이 내 손 위에 그녀가 손을 올리거나 이야기에 열중한 나머지 천사 같은 그녀의 숨길이 내 입술에 닿기라도 하면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쓰러질 것 같네. 비렐렘, 그렇다고 내가 이 천사 같은 존재를, 이 신뢰의 화신을 어찌하겠는가. 자네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테지. 나는 그 정도로 망가지진 않았으니까. 그저 좀 예민하네. 좀 예민하다고 해서 타락한 건 아닐 테지. 그녀는 더없이 성스러운 존재라네. 그녀 앞에서는 모든 욕망이 잠잠해지니 말이네. 그녀 곁에 있으면 내 몸 상태를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네. 마치 영혼이 내 신경안을 제멋대로 헤집고 다니는 것 같다네. 로테는 자기만의 멜로디로 피아노를 친다네. 천사의 신비로운 힘이 느껴지는 간결하고 풍요로운 연주지. 그것은 그녀가 즐겨 연주하는 곡으로 악보의 첫 소절만 두드려도 내 마음의 고통, 혼란, 걷잡을 수 없는 근심, 걱정은 깨끗이 사라지지. 예로부터 음악에는 마법과도 같은 힘이 있다는 말은 맞는 것 같네. 저 단순한 노래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말았으니 말이네. 가끔 이 머리통에 총알을 쏘아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일 때 그녀는 어김없이 그 곡을 들려준다네. 그 순간 내 마음의 어둠은 순식간에 거치고 나는 자유롭게 숨을 쉰다네. 7월 18일. 비렐렘, 사랑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마 불 꺼진 환등기나 다름없겠지. 작은 램프를 그 속에 넣어야 비로소 다채로운 영상이 생겨나잖나. 비록 그것이 일시적인 환영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 호기심 많은 아이처럼 서서 불가사의한 영상이 빚어낸 황홀경을 맛본다면 그건 역시 행복이 아닐까? 오늘은 피치 못할 모임이 있어서 로테한테 가지 못했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한 줄 아나? 하인 한 명을 로테에게 보냈네. 그녀에게 다녀온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싶었기 때문이지. 나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하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네. 체면도 있고 그 사내의 머리를 끌어안고 입을 맞춰주고 싶다군. 형광석을 햇빛에 놓아두면 광선을 흡수해서 밤에도 잠시 빛을 발한다는데 그 하인이 나에게는 형광석 같은 존재였네. 로트의 눈이 그 젊은이의 얼굴과 뺨, 재킷 단추와 외투깃에 머물렀다고 생각하자 그 젊은이의 모든 것이 신성하고 귀하게 느껴졌다네. 비록 1000달러를 주겠다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순간만은 그 젊은이를 내놓지 않았을 걸세. 이 젊은이가 내 곁에 있는 동안 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했네. 친구여, 웃지 말게나. 비렐렘,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한낱 환영에 지나지 않는 걸까? 7월 19일. 나는 오늘도 그녀를 만난다. 아침이면 나는 상쾌한 기분으로 눈부신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친다네. 나는 오늘도 그녀를 만난다. 이렇게 주문을 외듯 외치다 보면 모든 것이 이 한 가지 희망과 기대 속에 녹아든다네. 7월 20일. 나더러 공사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는 자네 의견을 따르기는 어려울 것 같네. 나는 누구에게 종속되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 말이네. 그리고 이미 알려진 것처럼 그 사람은 비위 맞추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고 들었네. 자네한테서 어머니는 내가 무슨 일이든 하길 바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웃음이 나오더군. 아니, 그렇다면 내가 지금 무의도식하고 있단 말인가? 내가 완두콩을 세든 편두콩을 세든 근본적으로 무엇이 달라진단 말인가? 세상의 일이란 건 지나고 보면 모두가 하찮고 시시하기 그지없다네. 열정이나 욕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돈이나 명예, 그 밖에 뭔가를 움켜쥐려고 일하는 인간은 정말이지 바보 얼간이같이 여겨진다네. 7월 24일. 나에게 그림 그리는 걸 게을리한다고 자네가 잠옷 안타까워했네만 나로서는 그 문제는 일단 덮어두고 싶네. 아닌 게 아니라 그 후로 그림을 그리지 못했거든. 나는 지금처럼 행복했던 적이 없으며 또 지금처럼 대자연의 작은 돌멩이 하나, 어린 풀잎 하나에까지 마음이 움직여본 적이 없었네. 하지만 나의 이런 심리 상태를 적절히 표현할 만한 재간이 없네.
나의 표현력이 워낙 빈약한데다 마음에 떠오르는 사물들이 워낙 모호하게 뒤흔들려서 도저히 윤곽을 잡을 수가 없으니 말이네. 하지만 밀랍이나 점토라도 있다면 그걸 빚어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나는 틀림없이 점토로 뭔가를 빚어낼 걸세. 그것이 조각이 아닌 과자가 되더라도 말일세. 로트의 초상화를 그리려고 3번이나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런대로 모습을 감추었는데 결국 망쳐버리고 나니 화가 솟구치네. 그래서 이번에는 실루엣을 하나 그려봤는데 그걸로 만족해야겠네. 7월 26일 로테에게. 사랑하는 로테, 부탁한 대로 모든 일을 잘 처리했으니 앞으로도 부디 많은 일을 맡겨주십시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제가 보내는 편지에는 앞으로도 모래를 뿌리지 말아주십시오. 오늘도 편지를 받고 급히 입술에 갖다 댔더니 모래가 씹히더군요. 7월 26일. 나는 그녀를 너무 자주 만나지 말아야겠다고 몇 번이나 결심해내지 모르네. 하지만 그걸 과연 지킬 수나 있을지. 언제나 유혹에 굴복하고 난 뒤 내일은 집에 머물겠다고 다짐하고 난다네. 그러나 아침이 되면 그녀에게 가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찾아내 어느새 그녀 곁에 와 있다네. 전날 저녁 작별 인사를 하면서 내일 또 오실 거죠? 하고 묻는데 어떻게 가지 않을 수 있겠나. 물론 뭔가 부탁을 할 때도 있네. 그럴 때는 내가 직접 찾아가서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된다네. 또 날씨가 너무 좋을 때는 그걸 핑계 삼아 발하임으로 가기도 하지. 일단 발하임까지만 가면 그곳에서 그녀가 사는 곳은 불과 1시간밖에 걸리지 않거든. 말하자면 로테를 느낄 수 있는 대기권에 진입하는 거지. 눈 깜짝할 사이에 나는 이미 그곳에 있다네. 언젠가 할머니가 내게 자석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네. 배가 그 산 가까이에 다가가면 쇠붙이가 모조리 산 쪽으로 날아가고 배에 탄 사람들은 무너져 내리는 널빤지에 깔려 비참하게 죽는다는 이야기였지. 7월 30일. 알베르트가 돌아왔으니 이제 이곳을 떠나야겠지. 그가 제 아무리 기품이 있고 훌륭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어느 면으로 봐도 내가 그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토록 많은 것을 차지한 그를 대면한다는 것이 얼마나 거북하겠는가. 차지하다니. 비를렘. 그녀의 약혼자가 돌아왔네. 그는 의젓하고 성실해서 누구든 호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네. 그를 마중 나가는 자리에 내가 없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했을 걸세. 더구나 알베르트는 점잖은 사람이어서 내 앞에서 로테에게 한 번도 키스한 적이 없다네. 어쨌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인격과 교양을 갖춘 인물이니 신의 가호가 있기를. 그가 로테를 존경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네. 그도 내게 호의를 보이는데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난 행동이라기보다 로테가 그렇게 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여자들은 참으로 섬세하고 빈틈없는 존재라고 느껴지네. 자기를 숭배하는 두 남자가 사이좋게 지낸다면 덕을 보는 것은 여자일 테니까. 그렇다고 그런 일이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네. 하여간 난 알베르트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네. 그의 침착한 태도는 내 불안정한 성격과 좋은 대조를 이루네. 감수성이 풍부한 그는 로테의 진가를 누구보다 잘 안다네. 게다가 불쾌감을 드러내는 일도 없네. 자네도 알다시피 불쾌감은 내가 가장 증오하는 인간의 죄악 아닌가. 알베르트는 나를 매우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네. 내가 로테를 열렬히 떠받들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열을 올리며 기뻐하면 그의 승리감은 더욱 고취된다네. 그래서 그는 로테를 한층 사랑하게 될 테지. 때로는 그 역시 사소한 질투심으로 로테를 괴롭히는 일이 있겠지만 그걸 내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네. 내가 그라도 질투의 화신에게서 깨끗이 벗어날 수 있다고 장담할 순 없을 테니까. 어쨌든 친구여, 이제 로테와 함께여서 느낄 수 있었던 기쁨은 사라져버렸네.
어리석다고 해야 할까? 눈이 멀었다고 해야 할까? 지금 처지에 아무려면 어떤가? 사실 그 자체가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분명한 것은 이렇게 될 것을 알베르트가 오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일세. 나는 로테에게 어떤 요구를 할 권리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실제로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네. 말하자면 그토록 사랑스러운 존재에게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를 유지해왔네. 그런데 이제는 약혼자가 나타나 그녀를 가로채 가버렸으니 이 한심한 인간은 그저 멀뚱히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게 됐네. 나는 이를 악물고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고 있네. 그러나 이젠 어쩔 수 없으니 체념하라고 조언한다면 2번이고 3번이고 비웃어줄 작정이네. 그런 얼간이는 꺼지라고 해. 나는 숲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 로테의 집으로 갔네. 알베르트가 그녀와 나란히 정자에 앉아있더군. 순간 당황한 나는 바보짓에 익사를 더해 밑진 수작을 늘어놓았지. 오늘 그녀가 말하더군. 제발 부탁이니 어젯밤처럼 이상한 행동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시면 겁이 나요. 자네에게만 고백하네만 나는 알베르트에게 바쁜 일이 생기기만을 기다린다네. 그녀가 혼자 있는 것을 보는 순간 행복해지니 말일세.